오늘 LA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경찰과 가정폭력 혐의로 수배 중인 한 남성 간의 대규모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현장에 50명이 넘는 경찰이 투입돼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시애틀에서 한 한인 치과 의사가 스스로 하반신 연구마비 판정을 받으면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UCLA에 재학 중인 한 유학생이 미국으로 돌아오던 도중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사추세츠주의 한 도로에서 수백 개의 못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미전역에서 통행료 미납 사기 문자가 기승을 부리면서 당국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비판한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대해 트럼프 정부의 사퇴 압력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거듭 압박했고 백악관은 의장의 해임 문제를 계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호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에서 열린 공공의료보험 서비스 센터장 취임 선서식.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책임론을 장황하게 주장하더니 묻지도 않은 물가 얘기를 꺼내들었습니다. And by the way, prices are down, groceries are down. You can have all the eggs you want. We have too many eggs.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며 자신의 관세 정책을 정면 비판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겨냥한 군불대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했습니다. Only the fake news says they're going up. The only thing that's even are interest rates. And if we had a Fed chairman that understood what he was doing, interest rates would be coming down too. He should bring them down. Yeah. 자기가 원하면 파월은 나가게 될 거라고 공언했던 전날 발언에 이어 이틀째 계속된 연준 흔들기였습니다. 백악관도 내년 5월까지 임기가 1년 넘게 남아있는 파월 의장에 대해 협공을 이어갔습니다. So if you think that it's unacceptable for President Trump to be frustrated with the policy history of the Fed, then I think that you got like some explaining to do. 해임을 위한 물밑 작업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쫓아내는 방안을 지난 몇 달간 은밀히 논의해왔고 후임자까지 정해두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는 중앙은행 수장에 대한 해임은 법률적으로 심각한 위법 행위가 없으면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정치적 해임이 이루어지면 시장이 혼란에 빠질 거라고 우려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법을 뛰어넘는 권한 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게 트럼프 시대 미국이 처한 현실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오늘 LA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경찰과 용의자 사이에 대규모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LAPD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헐리우드 프랭클린 애비뉴와 하일랜드 애비뉴 인근에서 가정폭력 혐의로 수배 중이던 한 남성이 도주했습니다. 남성은 흰색 포드 머스탱을 몰고 시속 100마일, 약 160km의 속도로 도심과 고속도로를 질주하며 경찰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추격전은 약 50분간 이어졌고 오전 11시쯤 마리나델레이 인근 90번 프리웨이 갓길에 차량을 세우면서 대치 상황으로 전환됐습니다. 현장에는 최소 50명이 넘는 경찰이 투입됐고 차량을 둘러싼 뒤 5분 만에 전술 작전을 펼쳐 운전자와 여성으로 보이는 동승자를 동시에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무기 소지 가능성과 차량 내 인질 우려, 시민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신속 제압을 위해 대규모 전술 인력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대치로 인해 고속도로 전 차선이 한동안 전면 통제됐으며 LAPD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시애틀에서 한 한인 치과 의사가 수술 후 하반신이 마비되면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1살 론 고 씨는 지난 3월 워싱턴 대학교 하버뷰 메디컬 센터에서 양성 척수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다가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로 깨어났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의료진은 수술 전 고 씨에게 3개월 내 완전 회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고 마비 같은 심각한 합병증 가능성은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수술 도중 신경 모니터링 신호가 끊긴 상황에서도 의료진은 수술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수술을 직접 집도한다고 안내받은 전문의 대신 다른 인력이 수술에 참여한 정황도 소장에 포함됐습니다. 고 씨는 현재 재활 치료를 받으며 7살, 10살 두 자녀와 가족 생계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원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 조치가 본격화된 가운데 UCLA 소속 한 국제대학원생이 미국 멕시코 국경에서 국토안보부에 의해 억류됐습니다. UCLA 측은 해당 학생이 지난 수요일 밤 샌디에고 남쪽 샌이스드로 국경 검문소를 통해 미국 입국을 시도하던 중 세관 국경보호구 CBP에 의해 신병이 확보됐다고 밝혔습니다. 학생의 신원과 국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여성으로 알려졌으며 학교 측과 변호인은 아직 접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와 체류 자격을 대거 취소하고 특히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을 추방 대상으로 지목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UCLA와 UC 샌디에고를 포함해 캘리포니아 전역 UC와 캘스테이트 계열 대학에서만 최소 120건 이상의 비자 취소가 보고됐으며 UCLA에서는 20명 이상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워싱턴주 타코마에서 국제 유학생의 학생 비자가 연방법원의 판결로 복원됐습니다. 타코마 연방법원은 워싱턴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중국 출신 유학생 좌안도의 비자가 음주운전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됐지만 법원은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좌안도가 2023년 발생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점을 근거로 비자 취소를 정당화했지만 변호인은 행정부가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학생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는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폭력 범죄가 유일한 기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판사는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해 임시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즉각 비자 복원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이민세관 단속국은 좌안도를 구금할 수 없다는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국제 유학생 비자 취소 정책에 타격을 주는 결정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대학교 측에 따르면 현재까지 재학생 13명과 졸업 후 실무 연수 중인 10명의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사추세츠주 팔머스 지역에서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기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팔머스 경찰국은 새벽 2시쯤 주택가 도로를 순찰하던 경찰관이 존 파커 로드에서 못 수백 개를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클락 스트리트와 올드 반스터블 로드, 프린스 헨리 드라이브 등지에서도 추가로 못이 발견됐으며 일부는 주차된 차량 타이어 바로 아래에도 놓여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과 공공작업국에 따르면 현장에서 총 478개의 못을 수거했으며 현재까지 차량 파손 등 실질적인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들에게는 의심스러운 물체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교통 단속 도중 수만 개가 넘는 불법 알약이 적발됐습니다. 국경 순찰대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 50분쯤 샌디에고와 오렌지 카운티 경계에 있는 5번 고속도로에서 한 픽업 트럭을 단속하던 도중 9만 개가 넘는 자낙스 알약이 적발됐습니다. 당시 트럭에서는 파르마프람이라는 라벨이 붙은 상자 12개를 발견했으며 그 안에는 $60만 상당의 9만 정이 넘는 알약이 들어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르마프람은 멕시코에서 판매되는 자낙스와 동일한 성분의 약으로 자낙스는 불안과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들을 위한 약물이며 미국에서 4등급 약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자낙스가 중독성이 매우 강해 장기간 복용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약물과 차량은 압수됐으며 운전자는 대규모 마약 밀매 시도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미 전역의 한인들도 통행료가 미납됐다는 문자 한 통쯤은 받아보셨을 텐데요. 개인정보를 노린 사기성 문자 메시지가 급증하면서 각 주의 교통당국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른바 통행료 미납 스미싱은 이지 패스 잔액 부족이나 벌금 부과를 경고하며 즉시 납부를 유도하는 문자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이 같은 사기 문자는 미 전역은 물론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일부 한인 주민들은 패스트트랙 요금 미납 시 면허 정지 등을 빌미로 한 협박성 문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 고속도로청은 합법적인 공공기관은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hey will never ask you to pay a bill in this way. You either have an account or you have a formal process to pay your tolls by mail. 또한 당국은 비정상적으로 긴 번호, 암호화된 링크, 법적 조치 위협 등이 포함된 문자는 모두 사기 가능성이 높다며 절대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할리우드 액션 블록버스터 미션 임파서블의 숨겨진 제작 비하인드가 뉴욕에서 공개됐습니다. 퀸즈에 위치한 영화 박물관에서는 미션 임파서블 스토리 앤 스펙터클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주연 배우 탐 크루즈가 직접 출연한 영상이 상영되며 시리즈 속 대표 스턴트 장면들이 어떻게 기획되고 촬영됐는지 단계별로 소개됩니다. 또한 영화에 실제로 사용된 의상과 가면, 소품은 물론 관람객 머리 위로 공중을 나는 마네킹까지 전시돼 생생한 몰입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If you're a Mission Impossible fan, you'll recognize some of the scenes, you'll recognize some of the stunts, but you'll be able to go deeper into the story to really understand how they were planned, how they were brought to the screen, and you'll be able to do so in a gallery with other fans or other people kind of encountering the franchise for the first time. 전시를 기획한 박물관 측은 이번 전시가 팬들에게 단순한 관람을 넘어 제작 과정을 함께 경험하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오는 12월 14일까지 이어지며 다음 달 개봉 예정인 시리즈 8번째 영화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과도 시기를 맞춰 열리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테슬라 판매량이 급감하는 등 유럽에도 미국발 관세 폭탄으로 촉발된 미국산 불매 운동이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관세의 보복을 주고받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곧 중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민찬 특파원입니다. 베를린에 있는 한 테슬라 매장입니다. 지난 1분기 독일에서 테슬라 판매량이 60% 넘게 줄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극우 정당을 지지한 데 이어 미국발 관세 폭탄까지 더해지면서 판매량이 급감한 겁니다. Wir haben zum Beispiel vor ein paar Monaten überlegt, ein neues Auto zu kaufen. Ich hatte ursprünglich überlegt, einen Tesla zu kaufen. Das haben wir aber allerdings jetzt nicht gemacht. 캐나다, 중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번지고 있는 미국산 불매 운동. 온라인에서는 더 활발합니다. 나이키 대신 아디다스, 콜라 대신 유럽산 음료. 미국산을 대체할 제품을 알려주는 이 사이트에는 이미 30만 명 이상이 찾았습니다. 운영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모여 트럼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다가 뜻을 모아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Of all the political uncertainty and what is happening in the US, people are very interested to be able to do something. We all feel this insecurity.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이폰을 포기하고 페이팔을 끊는다는 등 미국산 제품 구매를 중단한다는 인증 글도 잇따릅니다. Ich habe mich selber schon hinterfragt, ob ich noch meine Google-Konten weiter nutzen möchte, deren Server nicht in Europa sind, und bin auf der Suche nach europäischen Alternativen. 최근 설문조사에서 독일 국민 2명 중 1명은
미국산을 더는 구매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관세 협상을 한 달 안에 타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뜻대로 협상의 속도가 나지 않자 오히려 트럼프가 초조함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0여 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힘차게 걸어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MJ보험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종합보험 MJ보험.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주말에 예정된 더불어민주당의 충청, 영남권 순회 경선을 하루 앞두고 첫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세 후보는 내란 종식 의지에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개헌과 증세 문제를 두고서는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새 경선 주자들의 첫 TV 토론회는 비상계엄의 재발을 막을 해법을 논의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는 내란으로 인한 사면은 없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고, 김경수 후보도 내란 세력 단죄에 더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가세했습니다. 또 용서받을 수 있구나. 성공하면은 다행이고 실패해도 다시 또 평시에 계엄을 할 수 있는 이 조항은 반드시 삭제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해서 유력 주자인 이재명 후보를 향해 김동연 후보는 개헌을 고리로 공세를 폈습니다. 이 후보가 3년 전 약속한 개헌을 왜 지키지 않았느냐며 민주당 대표를 두 차례 연임하는 동안 개헌을 책임 있게 추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하고 임기 단축을 함께 저와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대표로서 2번 연임하시면서도 그렇고 제가 대통령이 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지금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개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수 후보도 당장은 용산을 대통령 집무실로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밝힌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보안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란으로 얼룩진 용산은 안 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집권 초기부터 세종에도 집무실을 반드시 두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증세를 두고서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감세 경쟁이 좀 벌어지고 있다는, 이 대표님만 해도 에너지 고속도로도 하셨고 또 AI 공약도 하셨는데,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권역별 순회 경선은 오늘 충청권을 시작으로 내일은 영남권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주말인 26일과 27일에는 각각 호남권과 수도권 경선이 예정돼 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8명의 경선 예비 후보들이 각자의 정책과 정견을 밝히는 비전대회가 열렸습니다.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는가 싶었지만 결국 이 비전대회는 반 이재명 성토대회로 끝을 맺었습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8명 경선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각자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자리였지만 후보들은 반 이재명 구호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저 김문수만이 이재명의 거짓과 부패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부패로 얼룩진 나라, 정과자의 나라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황우여 선관위원장이 다른 당보다 우리 당 후보에 집중하자고 했지만 유력 주자인 이재명 후보 때리기에 열을 올린 겁니다. 안철수를 내세우면 이재명이 만들 암울한 미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각종 비리, 막말, 거짓말,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 누구입니까? 저 유정복입니다. 권력구조 개편을 이야기하면서도 나라 헌법 바꿔야 됩니다. 국회가 일당 독재 이렇게 하는 나라 처음 봤습니다.
단골 소재는 이재명 전 대표가 이끌었던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대통령의 국회 해상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까지 여당이었던 곳에서 신정권 창출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양양자 가면 신정권 창출 기억하십시오. 한동훈 후보는 자신만이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라며 윤 전 대통령을 과거로 놔드리자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보다 먼저 국회로 향하고 가장 먼저 국민과 함께 맞겠다고 한 사람. 국민의힘은 주말 이틀간 후보 토론회를 열고 21일부터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22일에 2차 경선에 진출할 4명의 후보자를 압축합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다음 주에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공판 때도 지하 주차장을 통한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법원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와 비교되며 불공정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지난 월요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차량에 탄 채 곧장 법원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했습니다. 집에서 법정까지 5분 정도 걸렸습니다. 법원이 대통령실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이러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9년 구속 상태로 뇌물수수 재판을 받다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했습니다.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다른 피고인들처럼 걸어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다 윤 전 대통령만 예외인 상황이 겹치다 보니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음 주 월요일 2차 공판 때도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경호처의 요청과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호와 방호를 이유로 든 건데 최근 윤 전 대통령이 걸어다니며 지지자들과 껴안고 손을 잡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법원이 자꾸 경호처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윤 전 대통령이 불편해할 만한 영상은 비공개되고 원할 만한 영상만 언론에 선택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재판부가 법정 촬영은 허용하면서 다음 재판 때는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을 언론을 통해 전 국민이 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9. 배우자의 소셜연금은 사회보장제도 하에서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이 혜택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일찍 은퇴하거나 소득이 적어서 본인의 소셜연금이 적은 경우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통해 보완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배우자 소셜연금이란 자신의 연금이 아닌 자신의 배우자의 연금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배우자 소셜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가 소셜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이후에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즉 배우자가 소셜연금을 수령하지 않는데 본인이 배우자 소셜연금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 소셜연금을 받으려면 현재 결혼한 상태여야 하며 결혼기간이 최소 1년 이상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40크레딧 이상, 즉 10년 이상의 근로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62세부터 배우자 소셜연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지만 만기 수령 연령, 즉 Full Retirement Age에 도달해야만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소셜연금은 본인의 소셜연금이 배우자 연금보다 더 높다면 본인의 연금을 선택해서 받아야 하고 본인의 소셜연금이 충분하지 않거나 아예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소셜연금을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62세에 받게 되면 35%, 65세에 받게 되면 42.5%, 이런 식으로 적은 금액을 수령하게 되므로 조기 수령에 대하여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소셜연금은 70세까지 미루게 되면 연금 금액이 최대 8% 증가합니다. 하지만 배우자 소셜연금은
연금 금액의 증가가 없으므로 70세까지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본인은 평생 일을 하지 않았고 남편이 만기 수령 연령이 되었을 경우 남편의 연금이 $2,000이고 본인이 만기 수령 연령에 도달했다면 $1,000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 본인의 나이가 62세라면 남편 연금이 35%인 $700를, 65세라면 남편 연금이 42.5%인 $850를 받는 것입니다. 만일 남편이 만기 수령 연령을 지나 70세에 수령하게 되어 $2,500를 받는다면 그 시점에서 배우자 소셜연금은 $1,250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배우자인 본인의 연금 수령을 늦춘다고 해도 연금 수령액은 동일합니다. 결혼 중인 배우자가 사망하면 생전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소셜연금을 100% 받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혼한 경우에는 배우자 소셜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이전 배우자와 결혼기간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전 배우자의 소셜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재혼한 배우자와 이전 배우자의 연금 중에 더 큰 금액으로 배우자 소셜연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한 명의 남성을 기준으로 현재 배우자와 이전 배우자가 동시에 배우자 소셜연금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혼 배우자가 현재 결혼하지 않았다면 사망 시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도 60세 이후에 재혼했다면 전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 배우자가 소셜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이혼한 지 2년이 지났다면 이혼 배우자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배우자가 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전 배우자의 연금이 줄어들지 않으며 전 배우자의 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이혼 배우자는 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 잘 이해하셔서 혜택을 놓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4월 18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